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 간의 치열한 우주 경쟁에서 두 나라 모두 우주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 탐구는 결국 지금까지 시추된 것 중 가장 깊은 시추공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에 위치한 콜라 슈퍼딥 시추공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구멍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이는 바다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마리아나 해구와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모두 능가합니다. 이 시추공은 지구 표면으로 약 12,262m까지 확장됩니다. 비교를 위해 구멍의 깊이는 에베레스트 산과 후지산을 합친 높이를 초과합니다. 또한 태평양의 수면 아래 11,034m에 위치한 마리아나 해구의 가장 낮은 지점보다 더 깊습니다. 그러나 이 소련의 시추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상되는 깊이에서 화강암과 현무암 사이의 전이인 콜레드 불연속성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깊이에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2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단세포 해양 생물의 미세한 화석을 확인한 것도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터키 테페안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의 여파로 드론 영상에 끔찍한 파괴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진동은 들판, 도로, 개울, 언덕을 가로질러 뻗어있는 깊은 균열을 일으켰고 폐허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타흐라만 마라슈의 테베켈리 근처에는 눈에 띄게 황량하고 갈라진 흉터가 1.6km 이상 뻗어 있습니다. 40m보다 깊고 270m보다 넓은 거대한 협곡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경사면과 평원을 가로질렀습니다. 테페안 마을은 말 그대로 둘로 나뉘어 지진의 파괴적인 위력을 목격했습니다. 드론 영상에는 지진의 여파가 드러났으며 집 근처의 과수원을 뚫고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또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언덕에서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져 도로와 고속도로를 막았습니다. 이 재앙적인 지진은 20년 만에 이 지역에서 가장 치명적인 지진으로 22,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파괴 규모는 엄청났으며 거의 34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고 수많은 삶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칠레 북부의 건조한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지만 구리, 금, 은 및 기타 산업용 금속과 같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자랑합니다. 이 지역에 주목할 만한 광산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노천구리 광산과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깊은 노천 광산이 있는 추키카마타 광산은 1910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가장 큰 노천광은 깊이 1000m, 너비 3000m, 길이 5000m에 걸쳐 인상적으로 뻗어 있습니다. 구리채굴은 수세기 동안 이 지역 역사의 일부였으며 원주민들은 구리 매장지를 활용하여 무기와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광산은 노천광산에서 지하광산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 광산에는 약 17억 6천만 톤의 구리와 몰리브덴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예상 생산량은 36만 6천 톤의 구리와 18,000톤의 미세 몰리브덴이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건설 단계에서 약 7,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2001년 1월 26일에 발생한 부지 지진으로 알려진 구자라트의 파괴적인 지진은 인도에서 가장 큰 지진 중 하나입니다. 순간 규모 7.6, 깊이 17.4km의 이번 지진은 파괴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충격은 너무 심해서 최대 강도 X에 도달했습니다. 파키스탄 남동부에서 18명을 포함하여 13,800명에서 2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약 16만 7천 명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총 34만 채에 가까운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구자라트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의 판 경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각판의 충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기존의 균열 단층이 재활성화되고 새로운 저각 추력 단층이 형성되어 중부 쿠치의 산맥 형성에 기여하는 복잡한 지질학적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3일 루이지애나주 바이루코른 마을에서 테니스 코트와 비슷한 크기의 충격적인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붕괴는 지하에서 뿜어져 나오는 디젤류의 대량의 방출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의 이른 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만족할 수 없는 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지름이 99m까지 뻗어 있었고 깊이가 수백 미터까지 뻗어 있어 30m 높이의 우뚝 솟은 나무들을 삼켰습니다. 또한 주변 습지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표면 아래 300m 이상의 깊이에서 메탄가스를 방출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이곳은 약 10헤이커로 확장되었으며 계속 성장하여 거의 축구장 20개의 크기에 육박합니다. 천천히 식욕을 돋우면서 그것은 점차 숲의 일부를 먹어치우고 기름이 가득 찬 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진 흙으로 된 둔덕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디두술주의 인기 관광지인 그라마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여 지역사회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도시 아래의 땅에는 눈에 띄는 균열이 나타나 있었는데 이것은 곧 닥칠 재앙의 불안한 징조로 작용했습니다. 지역 당국과 응급구조대는 즉시 상황을 관리하고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은 그라마도의 트레스 핀헤이로스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큰 건물은 4일 전에 대피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경고는 폭우로 인해 그라마도의 여러 지역에서 땅에 균열이 나타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우려스러운 상태 전개로 인해 수많은 주민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나캐롤라이나로 알려진 문제의 특정 건물은 4층 높이였으며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빗물이 쌓이면서 눈에 띄는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건물은 이미 미리 대피한 상태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킴벌리는 비콜로 유명한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1871년에 발견된 이 거대한 발굴 작업은 다이아몬드 채굴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김벌리에 위치한 비콜은 1914년 8월에 문을 닫은 운영기간 동안 거의 1,500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등 풍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215m 깊이와 한때 17,000평방미터로 측정되었던 면적이 1,097m에 이르러 약 3톤의 다이아몬드를 생산하는 이곳의 규모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김벌리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자 다이아몬드 러시가 크게 일어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드비어스와 김벌리 광산이라는 두 개의 주요 광산 회사가 설립되었으며 이 회사들은 나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 회사로 합병되었습니다. 어두운 아침에 이른 시간 농장 일꾼인 가브리엘 라팔라는 어쩌면 비참한 운명을 가까스로 모면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른쪽으로 몇 센티미터만 꺾였어도 그는 무자비한 대지에 삼켜졌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약 16km 떨어진 낙농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던 중 라팔라는 놀라움과 불신으로 가득 찬 광경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는 농장에 위협적으로 나타난 거대한 균열을 발견했죠. 이 거대한 협곡은 150m라는 인상적인 길이로 뻗어 있었고 너비는 20m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그 깊이가 폭과 같았습니다. 이 균열의 발견은 이 지역의 유난히 심한 날씨가 계속되던 주말과 일치했습니다. 지열 활동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로토루아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51.8mm의 비가 내린 강우량이었습니다. 이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 인근 지역에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여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파라셀 제도에 자리 잡은 드래곤홀은 영락 블루홀로도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300m의 깊이로 이 자연의 경이로움은 드러먼드 섬에서 북쪽으로 약 9km 떨어져 있습니다. 공중에서 볼 때 블루홀은 독특한 푸른색을 띠어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지 어부들은 드래곤홀을 남중국해의 눈이라고 부르며 전설에 따르면 유명한 소설 서유기에 묘사된 원숭이 왕이 황금 곤봉을 발견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블루홀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표면에서 얼음 구조를 녹여 얼음이 한때 존재했던 곳에 큰 구덩이가 만들어진 것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지각 변동으로 인한 해저의 붕괴로 인해 모래와 파편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아이슬란드의 알파게아 리프트 밸리는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서로 떨어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균열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이러한 자연의 경이로움은 지구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힘을 직접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과학자들은 지각운동과 지진 및 화산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이 위치를 연구합니다. 이 움직임은 용융 마그마가 상승하여 새로운 지각을 형성하면서 지각의 지속적인 팽창을 만듭니다. 이 균열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북아메리카의 가장자리에 서서 싱벨리르 국립공원을 조금만 걸으면 유라시아의 끝자락에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두 대륙 사이에 위치한 숨막히는 자연현상입니다. 이곳은 과학적 경이로움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릴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랜드마크이기도 합니다.
몬태나주 뷰트에 있는 과거 노천구리 광산이었던 버클리 핏은 이곳에서 추출된 구리가 미국의 전기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0억 리터 이상의 산성물, 중금속 및 독특한 미세한 생명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폐기물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교감도는 1600m, 너비 800m에 걸쳐 펼쳐진 풍경에 거대한 검은 점을 드러냅니다. 표면 근처의 물은 철분 함량으로 인해 붉은 색조를 띠는 반면 더 깊은 곳에서는 구리 농도가 생생한 라임 그린에 기여합니다. 이 혼합물은 섭취할 경우 소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흥미롭게도 혹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종의 균류와 박테리아가 적응해왔습니다. 버클리 구덩이의 치수는 길이가 2134m, 너비가 1707m, 깊이가 488m로 인상적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미국 와이오밍의 비콘 산맥에서 발견됩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땅에서 작은 균열을 우연히 발견했지만 몇 주 안에 길이 685m, 너비 45m의 거대한 틈으로 커졌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균열의 출현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많은 혼란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균열이 산사태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하의 고인물은 땅의 안정성을 약화시켰고 그로 인해 이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와이오밍은 유난히 습한 봄을 겪었지만 산사태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균열은 석유 시추 현장 근처에 있지 않으며 산사태를 설명할 수 있는 지진이 그 지역에서 보고된 적도 없습니다. 우랄 산맥 근처의 큰 러시아 도시 한가운데 비디오 게임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종말론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폭이 대략 30에서 40m인 이 싱크홀은 여러 채의 주택을 집어삼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근 소금 광산이 호수를 겪은 직후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1994년에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과 결합되어 종종 소금 광산과 관련된 고압가스의 강렬한 지하 흐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솔리캄스크2로 명명된 이 피해 광산은 농업용 비료로 사용되는 칼륨이 풍부한 소금인 칼륨을 연간 200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광산 소유주인 우랄칼리는 현장 생산을 중단하고 광산을 철수시켰으며 약 1,300명의 직원들에게 자택에 머물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광산은 이미 1995년 1월에 붕괴되어 주변 지역에서 가스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협곡 깊숙이 자리 잡은 매혹적인 발레데이 물리니는 발레이 오브 더 밀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약 35,000년에서 37,000년 전 거대한 화산 폭발로 소렌토 근처의 풍경이 급격히 바뀌어 깊은 협곡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곡 중 일부는 잔해로 가득 찼고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이 잔해가 씻겨 내려가 새로운 수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원은 사람들을 끌어들였고 13세기에는 이 계곡에 돌가루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밀가루 생산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재분소는 버려졌고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 자연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 벽돌 건물은 이제 무성한 초목으로 뒤덮였습니다. 발레데이 물리니는 시간이 멈춘 듯한 인간의 건축물을 자연이 어떻게 되살리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예입니다. 옐로나이프에서 북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캐나다의 노스웨스트 준주에 위치한 디아빅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이 광산은 북미에서 발굴된 가장 큰 다이아몬드 원석인 552가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2003년 1월에 설립된 이래 이 광산은 매년 600만 캐럿에서 700만 캐럿에 이르는 인상적인 다이아몬드 원석을 꾸준히 생산해왔습니다. 2013년까지 이 광산은 총 8,400만 캐럿이라는 놀라운 가치를 축적했습니다. 디아빅 광산을 차별화하는 것은 호수 아래에 위치한 독특한 위치 때문에 호수 자체 내에 구덩이를 건설해야 했습니다. 락드그라스의 맑은 물을 보호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기 전에 제방을 쌓았습니다. 제방은 호수가 얼지 않는 4개월 동안 완공되어야 했습니다. 2002년에 완공된 첫 번째 제방은 방수 처리를 한 후 3개월 후에 비었습니다. 탁한 물은 호수로 다시 방류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청소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더 작은 제방도 성공적으로 건설되었습니다. 2012년 9월 디아빅 광산은 노천 광산에서 지하 광산으로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는 환기 시스템, 펌프장, 20km의 터널, 환기 및 배수를 위한 수직 샤프트 및 기타 다양한 운영 공간의 수축을 포함한 추가 기술 및 건설 성과가 필요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모노 호수는 놀라운 지질학적 활동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약 13,000년 전 호수 아래에서 화산이 폭발하여 현재 블랙 포인트 균열로 알려진 일련의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석회암, 화산재, 퇴적물층으로 형성된 이 인상적인 균열은 팔라고나이트화라고 하는 화학 과정을 통해 물질이 서로 융합된 결과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인해 단단한 표면이 부풀어 오르고 결국 터지면서 검은 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이 있는 이 균열은 깊이가 15m 이상일 수 있으며 일부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습니다. 자연이 힘을 발휘하는 이 균열을 방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인상적인 비디오 영상은 멕시코의 산타마리아 사카테펙의 시골 마을에 있는 물이 가득 찬 거대한 싱크홀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외딴 농가를 보여줍니다. 원래 직경이 약 4.5m였지만 너비가 약 9m로 커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비 122m, 깊이 45m 이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싱크홀로 무너진 후 침실 하나와 매벽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싱크홀에는 소용돌이 치는 물이 있어 무서운 광경을 더합니다. 그 집에 살던 가족은 안전하게 대피했고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홀의 원인은 이 지역의 경작지가 부드러워지고 지하수가 추출되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지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맥키넥 섬에서는 크랙 인 더 아일랜드라는 이름의 석회암에 난 거대한 균열이라는 놀라운 자연지형이 눈에 띕니다. 이 균열은 지진의 결과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친 물 침식의 결과로 부드러운 암석이 용해되고 울퉁불퉁하고 조각난 석회암이 남았습니다. 한때 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여겨졌던 이곳은 이제 방문객들이 역사가 풍부한 곳을 산책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독특한 장소입니다. 숲의 동굴 근처에 위치한 이 균열은 전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위대한 정령이 최초의 유럽인이 도착했을 때 화가 나서 발로 땅을 밟았고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지하 세계의 거인이 틈새 깊숙한 곳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이 자연현상에 신비로운 느낌을 더합니다. 그러나 이 인상적인 균열은 지진의 결과가 아니라 침식에 의한 자연적인 균열입니다. 한때 바닥이 없다고 믿어지지만 불행히도 지금은 잔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2014년 2월 12일 국립콜벳박물관은 이른 아침에 박물관의 스카이돔에 갑자기 싱크홀이 생기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8척의 초기암이 싱크홀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건물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건이 벌어지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016년 2월 12일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박물관은 그 운명적인 날의 매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새로운 전시회를 공개했습니다. 국립코르벳 박물관은 1994년 9월 2일 약 5,853평방미터의 시설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박물관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인근 85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행인들이 볼 수 있는 노란색 스카이돔이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박물관은 희귀한 코르벳의 안식처이자 인기 있는 방문객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박물관이 문을 닫은 사이에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어 그야말로 기적 박물관이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물이 오랜 기간에 걸쳐 박물관 아래 땅을 서서히 침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멕시코 소노라에서 놀라운 사건을 목격합니다. 2014년 8월 15일 거대한 지구 균열이 갑자기 나타나 지형을 가로질러 약 1km까지 뻗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너비가 최대 5m, 깊이가 8m에 달하는 이 균열로 인해 에르모시오와 해안 사이의 중요한 동맥인 26번 고속도로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균열의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전히 추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하수의 흐름이 땅을 약화시켜 결국 이 거대한 협곡을 형성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근처의 산안드레아스 단층과 연관시키는데 그 단층은 균열이 나타나기 불과 며칠 전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어쨌든 이 지질학적 현상은 멕시코의 풍경에 신비로운 그림자를 들이우며 예측할 수 없고 강력한 지구의 힘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무서운 지구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의 거대한 빙산이 떨어져 나가거나 멕시코에서 갑자기 거대한 지구 균열이 형성되는 것이든 대자연은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가 때때로 이 현상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는지 상기시켜줍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우아 사리사리냐마 국립공원에 위치한 사리사리냐마 싱크홀은 가장 가까운 도르나 도시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높이가 300에서 2350m에 이르는 테푸이스라고 불리는 평평한 산 꼭대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리사리냐마 산은 울창한 숲으로 덮여 있으며 나무는 15에서 25m 높이에 이릅니다. 현재까지 이 산 정상에서 4개의 싱크홀이 발견되었습니다. 언급된 싱크홀에는 시마 훔볼트, 시마 마르텔, 시마 데 라 루비아 등이 있습니다. 이 싱크홀의 존재는 1961년 조종사 해리 깁슨이 산 정상에서 발견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탐험대가 조직되었고 1974년에는 헬리콥터가 정상에 착륙하여 탐사했습니다. 사리사리냐마 싱크홀은 중남미에서 가장 외딴 산 중 하나입니다. 산 정상에 있는 4개의 싱크홀은 각각 고유한 둘레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싱크홀인 시마 훔볼트는 둘레가 352m이고 깊이가 314m입니다. 반면 시마 데 라 루비아는 1350m의 높이에 이릅니다. 시마 훔볼트와 시마 마르텔의 바닥에는 개구리와 과하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을 포함하여 고유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숲 생태계가 있습니다. 2017년 7월 남극 대륙의 라르센시 빙붕에서 일어난 장관을 이루는 행사에서 룩셈부르크만큼 큰 거대한 빙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최근 남극 역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빙붕의 면적은 6,000평방킬로미터 이상이었고 두께는 약 190m였습니다. 또한 바다 위로 떠올라 12,000년 동안 두꺼운 얼음 아래에 숨겨져 있던 세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거대한 균열로 이어진 틈새는 과학자들에 의해 수십 년 동안 모니터링되어 왔습니다. 극적인 전환으로 180km 길이의 갈라진 틈이 갑자기 둘로 갈라졌고 새로운 나뭇가지가 단 며칠 만에 15km라는 놀라운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현재 20km의 얼음만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세계는 남극 역사상 가장 심각한 얼음 손실 중 하나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전 세계 해수면과 기후의 잠재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랄 산맥에 위치한 베레즈니키는 서서히 땅속으로 가라앉으면서 독특하고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가 15만 명이 넘는 베레즈니키는 소비에트 시대의 흔한 관행이었던 칼륨 광산 바로 위에 지어졌습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채굴이 이루어진 후 도시 아래에는 깊은 공허함이 남았고 이 지하 동굴의 천장은 벽과 용해성 소금 기둥으로만 지탱되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 담수샘이 광산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했으며 지표 아래 약 220에서 450m에 위치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물로 지탱하는 기둥이 무너져 건물이 무너지고 주거지역과 사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도시는 현재 여러 개의 싱크홀과 씨름하고 있으며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가장 큰 싱크홀은 너비가 거의 400m이고 깊이가 200m가 넘습니다. 이 특정 싱크홀은 베르즈니키의 고용과 경제활동의 중요한 원천인 칼륨 광산을 오가는 유일한 철도 노선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광산은 전 세계 칼륨의 약 10%를 생산합니다.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싱크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당국을 안심시켰지만 여전히 예의주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약 12,000명의 주민들이 베레즈니키를 떠나 더 안정적인 땅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옥의 구덩이라고 불리는 이 틈새는 침식을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어 약 9m 깊이에 도달했고 약 30m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자연의 경이로움 그 이상입니다. 어두운 전설과 불운한 역사로 가득 찬 이곳은 지옥의 구덩이라는 불길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현지 전설에 따르면 한 젊은이가 한때 이곳에서 악마와 불운한 계약을 맺어 이 무서운 틈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을 둘러싼 이야기와 미스터리는 이곳에 두려움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러나 오싹한 요소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는 익사한 선원들의 무서운 울부짖음이 구덩이 깊은 곳에서 들려오면서 위협감과 파멸감이 더욱 고조된다는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섬뜩한 전설도 있습니다. 틈새로 떨어지는 모든 것은 마치 어둠의 힘에 사로잡힌 것처럼 영원히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흥미롭게도 1949년에 한 무리의 어린이들이 르피댕페르 근처에서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파리쟁 로베트 텔리에의 생명이 없는 시체가 물에 젖은 여행 가방과 함께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끔찍한 장면은 로버트의 가정부인 앙드레 파레가 그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그를 살해하고 그의 친구의 공모를 받아 사악한 음모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섬뜩한 발견은 전설적인 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상징적인 영화 현기증에 영감을 주어 이곳의 역사에 또 다른 미스터리와 섬뜩함을 더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바하마에 위치한 딘스블루홀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블루홀 중 하나입니다. 약 202m 깊이로 떨어지는 블루홀은 남중국해의 드래곤홀에 이어 전 세계의 두 번째로 깊은 블루홀입니다. 또한 벨리즈 블루홀과 함께 두 번째로 큰 블루홀이며 더 크지만 깊지는 않습니다. 딘스 블루홀은 아름다운 해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삼면이 천연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청록색 석호와 고운 백사장이 있는 이 그림 같은 환경은 홀의 매력을 더합니다. 또한 다이버와 스노클러에게 인기 있는 목적지이며 수정처럼 맑은 물은 최대 35m의 뛰어난 시야를 제공합니다. 강한 바람과 파도로부터 보호되는 블루홀의 조용하고 보호된 자연은 초보 수영 선수에게도 적합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악명 높은 샌 안드레아스 단층은 미국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질학적 특징일 수 있습니다. 1300km의 인상적인 길이로 뻗어있는 이 거대한 단층은 햇볕이 잘 드는 상태 아래의 진정한 시한폭탄입니다. 이 단층은 드웨인 더 락 존슨이 주연한 유명한 영화 산 안드레아스의 스릴 넘치는 배경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 지질학적 힘의 위협은 허구 그 이상입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은 그 종류가 독특합니다. 이곳은 북아메리카와 태평양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천천히 서로를 지나쳐 특정 유형의 지진을 일으키는 곳입니다. 칠레나 일본처럼 지각판이 강하게 충돌해 대규모 지진을 일으키는 곳과 달리 캘리포니아는 지각판 사이에서 다른 종류의 춤을 춥니다. 이곳의 지진이 일반적으로 섭입대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 아래에 지속적으로 긴장이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산안드레아스 단층의 남쪽 부분은 300년 넘게 큰 지진이 없었지만 지질학적 압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과학계는 앞으로 30년 안에 이런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7%라는 무서운 확률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히 놀랍지 않다면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무려 75%입니다. 이것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진의 위력은 리히터 규모의 각 단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규모 9.0의 지진은 8.0보다 32배, 7.0보다 무려 1000배나 강합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산안드레아스 영화를 본 적 있나요? 당신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2011년 하와이에서 일어난 카모아모아 화산 폭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 주목할 만한 사건은 킬라우에아 화산의 푸우오 분화구가 팽창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지진 활동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해 3월 5일 분화구 바닥이 갑자기 113m라는 믿을 수 없는 깊이로 무너져 내리면서 빛나는 뜨거운 분화구 벽이 구경꾼들의 눈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후 지진이 연달아 일어났고 지구 자체가 아찔한 춤을 추었으며 결국 푸우오 분화구와 나파우 분화구 사이에서 카모아모아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3월 5일에서 3월 9일 사이에 일어난 이 화산 폭발은 전례 없는 아름다움과 파괴적인 힘을 지닌 폭발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분출 활동은 다양한 균열 사이에서 끊임없이 변동하여 불과 연기의 교향곡을 만들어 하와이 하늘을 비추고 지평선을 지배했습니다. 화산 활동은 예측할 수 없으며 지구를 형성하는 엄청난 힘을 휘두르는 동시에 생성과 파괴의 영원한 순환을 강조합니다. 싱크홀은 과테말라 시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2007년에 3명의 사람과 여러 채의 집이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2010년 5월 30일에 일어난 일에 대비할 수 없습니다. 직경이 약 18m, 깊이가 30층인 거대한 구멍이 과테말라 시티 중심부에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 사고로 3층짜리 건물과 주택이 집어삼켜졌고 이 사고로 1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싱크홀은 일반적으로 지하강이나 저수지가 암석을 침식하여 위의 땅이 무너질 때 형성됩니다. 그러나 과테말라 시티는 주로 화산 부석과 같은 약한 물질 위에 지어져 있어 싱크홀이 매우 빠르게 형성되고 탈출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형성의 원인은 종종 열대성 폭풍 아가사에 기인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하 파이프가 끊어지면서 물이 건물 아래로 흘러들어가 이 거대한 구멍이 형성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과테말라 관리들은 누출 지점을 찾아 누출을 막고 더 이상 넓어지지 않도록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긴급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구멍을 메우는 데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특히 과테말라 시티의 빈민가에서는 운송이 느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 북부에 있는 산시 단층 시스템은 최소 900km에 걸쳐 뻗어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지각 단층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S자형 기하학적 구조와 상당한 측면 변이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깊은 퇴적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파괴적인 지진의 원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303년, 1556년, 1626년, 1695년, 1815년에 발생하여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대자연의 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이 흥미로운 지질학적 현상을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 오랜 세월에 걸쳐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지질학적 진화가 인간 정착지에 미치는 미래의 의미에 대한 숙고를 촉구합니다. 카라쿰 사막의 뜨거운 모래 언덕 속에 자리 잡은 신비한 지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약 70%를 덮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지옥의 문으로 알려진 초현실적인 광경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다르바자 분화구이지만 이 거대하고 빛나는 구덩이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다르바자는 수십 년 동안 불을 내뿜고 있는 불타는 가스 분화구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1971년 소련의 지질학자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석유를 찾다가 뜻밖에도 천연가스 주머니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들 밑에 있던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세 개의 커다란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메탄이 대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몇 주 안에 꺼질 것으로 가정하고 싱크홀 중 하나에 불을 붙이기로 결정합니다. 현지 투르크멘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지름이 69m이고 깊이가 30m인 거대한 분화구가 1960년대에 처음 나타났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투르크메니스탄의 소련 통치 기간 동안 가스와 석유에 엄청난 가치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분화구 생성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1급 기밀 정보로 분류됩니다. 이것은 애리조나주 테이터 힐스에서 거의 3km 이상 뻗어있는 사막의 거대한 지구 균열에 대한 놀라운 발견입니다. 이 거대한 균열은 그 크기뿐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도 인상적입니다.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과도하게 추출하면 공극이 생성되어 결국 이러한 균열로 이어집니다. 1977년 이래로 이 지역에서 12.7km에 달하는 균열이 형성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이러한 균열은 더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질학적 현상은 지속적인 확장과 진화로 해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형성하는 역동적인 힘을 상기시켜주는 정말 매혹적인 광경입니다. 사해 북쪽 해안, 숨막히는 풍경 속에 숨겨진 다른 세상처럼 보이는 싱크홀은 카약이나 보트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0년 동안 안타까운 경제 붕괴를 겪었습니다. 넓은 지역이 불안정한 곳으로 간주되어 접근이 차단되었습니다. 농장, 해변, 주차장 및 사업체는 이러한 싱크홀의 무자비한 소나기에 굴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 문제는 키부츠 아인 게디의 문턱에까지 이르렀으며 키부츠는 싱크홀의 희생양이 된 첫 번째 커뮤니티가 될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처럼 고조되는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해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하해는 매년 1m 이상의 놀라운 속도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위가 해안선에서 물러감에 따라 지표 아래 5에서 60m에 이르는 고대 염층은 아직 염분으로 포화되지 않은 빗물의 지속적인 흐름에 노출됩니다. 이 염층의 점진적인 용해는 표면을 점점 불안정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불가피한 붕괴로 이어집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사해 지역에 이미 약 7,000개의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그 수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평양 북서쪽에 위치한 일본 해구는 1,554m 깊이까지 확장되는 깊은 해구입니다. 서쪽, 북서쪽, 북쪽은 일본에 둘러싸여 있으며 북동쪽은 쿠릴 해구, 동쪽은 북서태평양 분지, 남서쪽은 필리핀 분지와 접해 있습니다. 이 위치는 깊은 틈으로 유명하며 바다에서 가장 깊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해구는 지각판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복잡한 지질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판이 북미판 아래로 섭입하여 지진과 해양 지각의 깊은 균열 또는 틈 형성을 포함한 중요한 지질학적 활동으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행성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그 안에 있는 비밀에 대해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바다 수면 아래에 숨겨진 세계를 흥미롭게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신비에 대한 더 깊은 탐구를 초대합니다. 데블스 싱크홀은 국립자연 랜드마크이며 텍사스에서 가장 큰 박쥐 서식지 중 하나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장소는 약 300만 마리의 멕시코 자유꼬리 박쥐의 출현을 목격합니다. 싱크홀 자체는 놀라운 지질학적 형성물로 너비가 15m이고 43m 아래로 동굴까지 떨어지는 샤프트가 특징입니다. 동굴의 지름은 97m 이상이며 107에서 120m의 인상적인 깊이에 이릅니다.
이 연약한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동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는 기원전 2500년에서 4000년 사이에 중세 고대 시대 야영객들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싱크홀은 핵베리 크랙 근처의 에드워드 카운티의 락스프링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공성 에드워즈 플래처 내의 지하 동굴의 광범위한 카르스트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 형성은 지하 용해 공동의 붕괴에 기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거의 3200km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동아프리카 균열이 있습니다. 이 인상적인 균열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매년 2.5cm의 일정한 속도로 자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느린 지각 활동 과정은 아프리카 대륙의 분열 가능성과 완전히 새로운 바다의 형성을 포함하여 단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끊임없이 진화하고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매혹적인 예입니다. 동아프리카 균열의 역사는 약 2200만 년 전 지각력이 아프리카의 이 지역을 대륙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균열의 첫 징후는 2005년 에티오피아 사막에서 분명해졌는데 이 순간 과학계의 경이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2018년 폭우의 영향으로 케냐에서 새로운 눈에 띄는 균열이 나타나 이 지역의 지속적인 역동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동아프리카 균열이 결코 비활성 상태가 아니며 아프리카 대륙을 변화시키는 힘이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동아프리카 균열은 과학자, 지질학자, 자연 애호가들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하고 있으며 지구를 형성하고 재형성하는 매혹적인 지질학적 과정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 행성의 지속적인 진화와 그 형태와 구조를 결정하는 복잡한 힘의 상징입니다. 1994년 전문가들에 의해 발견된 샤오자이 티안컹은 천상의 구덩이로도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싱크홀로 유명합니다. 그것은 충칭, 중국의 시정촌 내 팽지 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질학적 경이로움은 지름이 약 537m에 걸쳐 있으며 지구로 511m에서 662m까지 놀라운 깊이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벽이 특징이며 엄청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펑 동굴 꼭대기에 위치한 이 동굴은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력한 지하강 덕분에 형성되었습니다. 지하강은 지하 티안징에서 약 8.5km 뻗어 있으며 미공강의 절벽에서 낮에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지하수 시스템은 46m의 웅장한 폭포를 형성합니다. 샤오자이 싱크홀 깊숙한 곳에는 1285종에 등록된 식물종이 지원하는 희귀한 생태계가 발달했습니다. 또한 점박이 표범과 같이 찾기 어려운 동물들이 있으며 그중 야생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표범은 10,000마리 미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슬란드의 숨막히는 실프라 협곡은 싱벨리르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빙 장소가 아니라 두 대륙 사이를 수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프라 균열은 북아메리카판과 유라시아 지각판이 매년 2.5cm씩 천천히 멀어지는 곳에 정확히 있습니다. 실프라의 물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맑고 시야가 100m 이상이어서 다이버와 스노클러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입니다. 이 균열 자체는 1789년 지진으로 형성되었으며 랑요클 빙하에서 녹은 수정처럼 맑은 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프라홀과 실프라 대성당과 같은 섹션이 있는 이곳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중 세계를 제공합니다. 찬드 바우리는 인도의 라자스탄 지방에 위치한 아바네리 마을에 1000년 전에 지어진 특별한 계단식 우물입니다. 그것은 건축적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매혹적인 계단식 우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9세기의 찬다왕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바우리라고도 알려진 계단식 우물은 인도 건축과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주로 건조한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수원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찬드 바우리와 같은 계단식 우물은 전적으로 공리주의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교 모임 장소와 종교의식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성들은 계단식 우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물을 깃고 신성한 축복을 바라며 우물의 여신에게 기도와 제물을 인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완벽한 대칭으로 꼼꼼하게 배열된 3,500개의 좁은 계단이 인상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20m의 놀라운 깊이까지 내려갑니다. 13층으로 이루어진 이 건물은 인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깊은 계단식 우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레곤에 있는 우리 행성의 건조하고 잊혀진 구석 깊숙한 곳에는 거의 3km 이상 뻗어있는 지구에 숨겨진 거대 균열이 있습니다.
이 고대 화산 균열은 단순한 작은 균열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는 수심 21m에 달하죠.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7층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약 1000년 전 인근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을 때 땅이 어찌나 심하게 흔들렸던지 이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대자연은 침식을 통해 그러한 균열을 흙과 돌로 채우지만 이 균열은 그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정도로 건조한 지역에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유서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트레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등산객들은 균열의 바닥을 따라 걸으며 표면보다 20도 더 시원한 온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비밀스럽고 시원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현지인들은 이 자연의 경이로움을 더 크랙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을 직접 탐험하고 싶다면 크리스마스 밸리에서 2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떤 표지판이나 랜드마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 거대한 균열을 12.5km 운전해야 합니다. 아이스큐브는 아문센 스콧 남극 기지 근처에 위치한 놀라운 과학시설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크기의 입자 감지 시스템으로 완전히 남극 얼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약 2500m 깊이의 얼음 표면 아래에 있는 아이스큐브는 중성미자를 감지할 수 있는 86개의 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문대의 기능은 2가지 추가 구성 요소, 즉 표면의 어레이인 아이스탑과 더 밀도가 높은 하위 검출기인 딥코어에 의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기능을 통해 광범위한 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큐브는 세계 최초의 기가톤 중성미자 검출기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우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가장 격렬한 우주 소스에서 방출되는 중성미자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중성미자는 질량이 거의 없고 전하가 없기 때문에 에너지의 큰 손실이나 자기장으로 인한 편차 없이 소스에서 먼 거리를 횡단합니다. 2010년 12월 18일 아이스큐브의 86개의 줄 중 마지막 줄이 남극 얼음에 배치되면서 호주에서 7년간의 여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0년 후 마침내 완공되어 천체 물리학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당신은 어떤 호를 방문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